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상관격에서 비겁을 용신으로 하는 상관용겁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일단 상관용겁격이 어떠한 경우에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고, 이에 대해서 적천수에는 모두 5개의 예제 사주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가가지고 이제 이 상관용 겁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부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의를 배분을 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일단 그 예제 사주 2개까지 풀어보는 것으로 그렇게 강의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봐가지고 2시간에 걸쳐 하든 1시간에 걸쳐 하든 한번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상관격이라고 그러면은 월지가 상관월인 경우에 상관격을 이룬다 그랬죠. 근데 이 상관격을 이루고도 재성이 매우 발달해 가지고, 식상과 재성이 발달해 가지고 일간이 신약한 경우, 이 신약한 경우에는 일단은 뭘 용을 하는 게 좋냐 그러면, 일주가 신약하다 그러면 인수와 비겁으로 그 일주를 생해주거나 방신하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주의 세력을 보완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 경우에 일주를 보완하면서 재성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것은 비경겁제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일단 상관격인데 상관과 재성이 발달해져서 신약이 됐다. 그러면은 비겁으로 신을 방신하고 신을 돕고, 동시에 재성을 억제해가지고 재성의 세력을 감퇴시키면은 효력이 있겠죠. 효력이 있는데, 이 경우에 만약에 운에서 인수가 왕한 운을 만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인수가 왕한 운을 만나면은 겁재를 생하기 때문에 더욱 좋아지겠죠. 그런데다가 이 인수는 또 식신상관을 제어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더욱 좋아지겠다. 이런 경우라고 그러면은 반드시 이 사주는 귀하다. 그래서 상관용겁 운봉 인왕 필귀,
이렇게 이 적천수에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이 이제 무슨 뜻인가는 아시겠죠? 나머지 그러면은 이제 그 실제 사주풀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역시 건명이고 음의 개해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대우는 역행을 하겠죠. 해서 신유, 경신, 기미, 무호, 정사 이런 식으로 역행을 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뭘 정리를 했다고 그랬죠? 일주가 무토이고 순패와 진태에 대해서 정리를 했다고 그랬는데, 이 순패와 진태는 뭐냐 그러면 전체적인 사주를 진단하는 요령이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일 첫 번째 줄에는 천간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두 번째 줄에는 지지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세 번째 줄에는 천간과 지지가 어떻게 영향을 서로 미치는가, 그 다음에는 이제 진태를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까지 세 번째까지는 순패가 되고 진태를 얘기를 했는데, 진태는 이 사주가 전체적으로 태어난 6월에 어떤 영향을 받는가, 그 중에서도 특히 월, 연간, 일간, 시간, 이게 어떤 영향을 받는가를 왕상휴 수로 표시한 게 이거라고 그랬죠. 이 두 줄입니다. 그렇게 항시 제 강의를 들을 때는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제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사주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죠. 자, 개해년, 신유월, 무신일, 기미시에 태어났습니다. 자, 무일주죠. 자, 무일주인데 신유월에 태어났으니까 상관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이 상관이 강한데, 이 상관이 강하면은 반드시 신약하다고 그랬죠. 신약한데 앉은 자리가 또 신금이다. 그래서 더욱 신약하다. 더욱 신약한데 개해 년이란 말씀입니다. 해가지고 이 금을, 이 개해수가 더욱 이 설기하는 설기구를 넓혀준다, 확장시켜준다. 그래서 설기가 굉장히 강하게 된다. 그래서 신약함이 상당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시의 기미시다 하니까 이 기미시가 뭘 하냐, 일주를 방조하고, 일주를 방조하니 종아할 수는 없는 입장인데다가 또 이 기미가 뭘 하느냐, 이 개해를 극제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미를 용신으로 삼는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 해와 미는 해, 묘, 미에서 묘가 빠졌죠. 묘가 빠진 상황에서 해와 미와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껴안아서 목의 성분을 드러낸다 하는 것을 해미 공목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 해미가 목의 성격으로 껴안아서 목의 성격을 드러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해와 미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이 목을 극제하는 신유 여기 또 신금, 유금, 천간의 신금 이렇게 금의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비록 목으로 껴안는다 하더라도 그 목이 발현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해서 이 해미 공목은 무시해도 되겠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해서 이 사주가 그래도 그 순패에 있어서 그 생극재화하는데 이 상당히 그 부드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를 가진 사람은 그 성격이나 생활이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으로 보여지죠. 이런 데다가 자, 기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용신이기 때문에 화의 마을, 기미, 무오, 정사운에서 이 사주가 대단히 발흥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양에서 이렇게 발흥할 수 있고 정묘운까지도 발흥이 되는데 을묘갑인으로 오면은 이때는 비록 양의 성질을 주긴 하나 이게 무를 도와줄 수 있도록 목과 토를 통관할 수 있는 화의 성분이 이 원국 안에 매우 약하기 때문에 이 을묘나 갑인운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을묘운에서 매우 좋지 않은 일, 즉 흔히 여기에서 불록한다, 뭐 이렇게 평가를 했죠.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설하고 선생은 이 사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설을 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토금상관, 재성태종, 이치, 불의 운창 그랬습니다. 자, 토금상관인데 거기에다가 재성이 태중하다. 그래서 이치 이르게 된다. 불의 운창. 이 운창이라는 것은 그 서재의 옛말입니다. 그래서 그 서재의 뜻을 두기 어렵게 된다. 학문을 계속 하기 어렵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흔히 학문을 한다는 것은 인성의 작용이 두드러진다는 거죠. 인성의 작용이 활발할 때 우리가 학문을 하는 그런 그 사주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인성의 사주가 없고 그 인성을 극제하는 재성이 태중하기 때문에 학문에 뜻을 두지 않는다. 자, 이런 얘기가 되죠. 이것은 아주 해석이 참 적절합니다. 그 행희, 다행히 기쁘게도 미시, 이 미시가 기미를 같이 봐도 되겠죠.
겁재가 돼가지고 이 미시가 겁재가 돼가지고 겁재의 통근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미시가 겁재 기의 통근이 돼가지고 뿌리로 통하게 돼서 자 용신으로 삼는다. 거기에다가 경묘 운도화토 연현자 출사 이랬습니다. 다시 묘하게도 그 운길이 화토라서 여기 보니까 기미부터 병진이 화토죠. 40년 동안이 화토로서 이것은 연은 연납한다 하면은 이때 청나라 시대에 재물을 바치고 벼슬길에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재물을 바치고 현자라는 벼슬로 출사를 했다. 벼슬길에 나섰다. 그리고 정사 병진운에 이르러서 이 정사년 병진운에 이르러서 왕인용사 왕한인이 용사 그 용신을 받더니 사지주목 벼슬이 주목까지 이르러고 주목이라는 벼슬에 이르렀고 그래서 환자가 풍후하다 이랬습니다. 벼슬과 자 이것은 재산을 얘기하겠죠. 제자 해가지고 그 벼슬을 재산을 얘기합니다. 그 벼슬과 재산이 풍후하였다. 을묘충극 부정 그 을묘에 와가지고 충극이 일어나서 부정 이거 이제 원래 이 동정 할 때 이거 우리가 흔히 고요할 정 이러는데 이것은 고요하다는 게 아니고 집중한다 그런 뜻이 됩니다. 원래 뜻은 집중한다. 여기도 고요하다기보다는 집중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을묘운에 와가지고 충과 극에 의해서 집중을 못하니 파직 귀전했다 그랬습니다. 파직하고 귀전 밭으로 사냥터로 이 전은 그 사냥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밭전이지만은 그 사냥 밭 혹은 그 사냥하는 대로 돌아왔다 이렇게 그 해석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 을묘운에 오게 되면은 해묘미 해가지고 목국을 이루는데 이때 묘유충이 일어나고 목국을 이루면은 기토를 극하게 되죠. 그래서 충극이 일어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주를 한번 봅시다. 자, 이 사주는 자, 역시 건명 남자 사주고 김인년 계유월 무술 일 경신
시 그랬습니다. 이 사주 역시 남자 사주 건명이고 김이 음의에 태어났기 때문에 대우는 계유, 임신, 신미, 경호, 기사 이런 식으로 역행을 하죠.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잘 살펴보면서 보시고 나서 제 설명을 듣고 혹은 제 설명을 듣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 사주의 짜임을 한번 봅시다. 자, 짜임을 보면은 김이 계유 그랬죠. 그래서 토에서 금을 생하고 또 이게 금은 개수를 생하고 또 무술 일에서 경신이니까 여기도 토에서 금을 생하고 그래서 이 사주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생극재화하는데 그 어그러진 모습은 크게 보이지 않죠. 근데 여기에 무개합거가 되기 때문에 이 개하고 일주무의 작용이 굉장히 약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좀 줏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자, 식신월이 아니라 상관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일주가 약한 것은 자명하죠. 그런데다가 개수가 있어가지고 설기구가 더욱 넓어지니까 더 약해지는데 게다가 경신시가 있어가지고 설기가 더 심해지는데 다행히도 무가 술토의 자리를 했으니까 괜찮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데 신유술 세 개가 합해서 금의 방국을 이룬다. 금방을 이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술은 사실상 토에서 금으로 바뀌어버렸다고 봐도 무리가 없는 얘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봤을 때는 이게 일주가 상당히 약해졌다. 근데 어쨌든 술토의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아할 정도로 약하지는 않는 데다가 연에 김이 가 있어가지고 이 기가 유를 극할 뿐만 아니라 또 미에 뿌리를 두고 무토를 방신한다. 무토를 돕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미를 용신으로 삼는 상관 용체격을 이루고 있는 게 분명해 보인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기미가 활성화되는 화토운이 오면은
이 사주는 발흥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신미 경호가 비록 금이 있어가지고 토금 운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여기에서 미와 오가 기미를 도와서 무토를 방신할 수 있기 때문에, 방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도 나쁜 운이라고는 볼 수 없다. 네? 기사운에 오면은 상당히 좋아진다. 무진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게 사유금을 이루고 또 진유금을 이루기 때문에 이때도 뭔가 좀 깨림칙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정유운에 오게 되면은 미와 묘가 해묘미 목국을 이루고, 그렇지만은 정화가 통관을 해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버틸 수 있는 힘은 있지 않느냐.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병인운도 역시 괜찮다고 볼 수 있지만은 여기에서 인신충이 이루어지고, 또 그 목의 성향이 좀 강하다고는 볼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정묘보다도 안 좋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주는 또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자, 설하고 선생의 그 해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금, 상관, 지류, 서방, 금기, 태종, 이겁, 위용 이랬습니다. 자, 무토일간의 유금 6월에 8월에 태어났으니 토금상관을 이루고, 지류가 서방이다 그러면은 신유술이 서방을 이루었다. 그래서 서방금기가 태중하다, 매우 무겁다. 그래서 이 겁제 기토로서 용신을 삼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희기 당두극계 고 서향계지. 자, 기쁘게도 기토가 당두하여서 재성 개수를 극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재성이 없어졌으니 이 무토가 여자 보는 눈이 가벼워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해서 여자 보는 눈이 가벼워졌으니 서향의 서향, 글서향기향, 그 공부하는데 그 뜻이 이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묘운
다시 묘하게도 운이 주서방, 주남방, 남방으로 달려 화지이니, 불의 땅이니, 이 불의 땅에서 토생, 화생, 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용신이 힘을 받게 되죠. 발공 출신이랬습니다. 이 발공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안 쓰는 말이라서 찾아봤더니 뭐냐 그러면은 청대의 그 일종 관리 등용 시험이랍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관리 등용하는 시험을 보고 출신을 했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제 이 화운에 미오사 이 화운에 언제라고는 정확히 안 나와 있네요. 혈령에서 시작해서 주목으로 옮겼다. 그러고 천리황당 그랬습니다. 이 천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이르다, 다다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르다, 황당에 이르렀다. 그 황당은 이 궐 안에서 근무하는 직제죠. 그 황당에 이르렀다. 그 궐 안에서 근무까지 하게 되었다. 그 발공으로 출신해 가지고 황당에까지 이르렀으니까 대단히 출세를 했다. 그래서 일생이 봉흉화길이다. 흉함을 만나도 화로 변화하여 길이 되었다. 제가 여기에서 정묘운이나 운이나 병인운 때는 이 모군을 통관하는 정화와 병화가 있어서 그 큰 충격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일생 흉을 만나도 모군을 만나도 화하여 길이 되었다. 변화하여 길이 되었다. 해서 환해 벼슬의 바다에 파도가 없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설을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자, 다음 시간에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